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포커스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에 있는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의료구 단체로 무력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 의료 소외 지역 등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시리즈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상황 또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난 위기를 조명하기 위해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웨비나 시리즈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포커스는요, 차드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었던 4월 수단 내전 이후에 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인접국인 차드에서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과 차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인도적 지원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계신 리아 코안님을 오늘 모셨어요. 먼저 리아 코안님의 발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의응답을 궁금하신 점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참석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Q&A 버튼을 누르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자 리아 코안님께 전달을 드려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그 현지 상황을 전하는 저희 그 직원의 영상을 먼저 듣고 바로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동부 차드와 수단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내 Humanitarian Affair Advisor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이야기를 담은 지금 슬라이드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장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동부 차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 50만 명의 지금 그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자원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겪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MSF의 영내 오퍼레이션 그리고 옹호마 커뮤니케이션 활동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본적인 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드에서 방금 보셨다시피 동부 차드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지금 난민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수년간에 보았던 상황보다도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여러 가지 그 주체들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 거주지나 뭐 식량이나 물, 기본적인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 자금 지원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MSF가 지금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는 구호 활동이나 여러 캠프, 이런 여러 가지 그 수단과의 국경 접점 지점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차드의 당국이 그 MSF의 그런 동부차드에서의 또 그런 프레젠스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부분도 지금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여러 옹호들을 통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필요한 상황인지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도너들과 이제 액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4년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돼요. 지금 니즈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펀딩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차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약간 맥락과 배경 설명을 좀 수단에 대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 전쟁은 한 8개월 정도 전에 발발을 했습니다. 4월 15일 날 발발을 했고요. 수단군, 지금 사프라고 또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벌 세력인 뭐 준군사 조직인 RFS 사이에서 발발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세 개의 핫스팟이 있습니다. 하르툼, 다르푸, 그 대부분의 지금 동부 차드에서 온 주민들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 코르도판도 지금 핫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떠났고 그리고 지금 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프라의 그런 점진적인 붕괴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보건 시스템은 물론 포함이 되고요. 이미 그 전쟁 전에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산업들이 그 붕괴가 됐습니다. 식량 시스템이나 뭐 생산 공급 시스템, 난민 증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단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국가에서 또 차드로 지금 이동하는 난민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MSF가 이들 인접국가에서도 관련된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단 내 접근이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인도주의적 그런 지원에 대한 것도 비자, 뭐 여행 허가. 저희가 그 스태프가 지금 이미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의료 물자에 대한 그런 이동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활동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여행 허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영향은 뭐 상상하시다시피 정말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정치적 불안정,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전염병 발생, 영양실조, 그리고 국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원래 어려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더 악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단이 난민이 가장 많습니다. 안팎에서 거의 63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불안정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나라가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2020년에 또 티크레이에서 또 굉장히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난민을 수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부 수단에서 또 이미 그쪽에서 있었던 난민들도 지금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70%에서 80% 정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이트가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그 일하는 인력들도 지금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 그 급여 지급 이런 것들은 위험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전쟁이나 그런 또 그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MSF에서 또
4월 15일 이후로 활동 중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문서화했는데 200건이 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치안이나 그런 불안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콜레라 또 발발이 지금 동부 쪽을 또 강타를 하고 있고요. 뭐 댕기병, 폭력 등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성폭력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도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죠. 수단은 항상 지금 식량 안보는 취약했는데요. 지금 전망은 지금 24년 2월이 되면 거의 1,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안보의 취약점에 놓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쟁 시작 전 굉장히 높은 영양실조 비율이었는데 웨스트 달포르에서 또 5시간 걸쳐서 이런 영양 관련된 그런 물자들을 공급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부족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 무역 루트가 또 많이 파괴가 되면서 지금 그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드리면 지금 MSF가 지원하는 엘제네인의 교육병원입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였는데 지금 약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유엔 기관들과 그 NGO들이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SF가 이미 뭐 이런 약탈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철수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엘제니나에 대한 액세스는 다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뭐 소아과 치료나 이제 그냥 영양 지원에 대한 부분들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드로 좀 넘어가기 전에 달푸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 RSF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하단 오른편에 보이실 텐데요. 지금 달포르에서 인종적 동기에 의한 공격 그리고 학살이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족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러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3년까지도 계속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일반적인 시민들이고요. 그래서 또 많은 그런 군부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실제로 그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엘제니아나 웨스트달포르에 있는 또 그런 종족들이 한 90%가 정도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혹시 그 인권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휴먼 라이츠 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학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지켜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2000년대에 있었던 이런 지금 학살은 재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인식하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종적 그런 프로파일링, 아니면 타겟한 그런 공격이나 그런 살인, 성폭력, 그리고 각각 그 종족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평화 회담에 대한 지금 노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휴전에 대한 협정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를 보면 지금 뭐 인도주의적 접근과 보호를 다시 촉진하겠다. 뭐 유엔 협정에서 이제 그 근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단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동부 차드 쪽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차드에서도 지금 큰 난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수치인데 지금 올해만 지금 57만 명이 신규 지금 난민으로 입국이 되었고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난민이 40만 명이 있었거든요. 지금 10년 전에 그 달푸에서 발발한 이후에 이미 기존 난민 수도 상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가량의 지금 차드에서 수단으로 돌아온 그런 숫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지금 그 보고된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공식적으로나 이제 등록되지 않은 포인트로 지금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숫자도 지금 다 전체 상황을 대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커뮤니티에 대한 압박, 자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상사태에 따라서 여러 새로운 캠프 조성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25만 명 정도가 또 새롭게 지금 그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북부 달포 지역에 이런 영향일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단과 국경을 또 접한 최대한 그의 난민 수용 국가가 차드이죠. 전체 난민의 5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7월에만 2천 명이었고 현재 계속해서 많은 지금 막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한 주말에 8천 명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이 또 학살되는 그런 걸 피해서 이렇게 넘어온 인력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 그리고 셋업을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국경 사진입니다. 지금 아드레라는 지역이고요. 알제니나 타운에서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딱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약 15만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풀 캠프고요. 그래서 뭐 블록화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약간 지금 트랜sit 에리아처럼 지금 비공식적인 그런 캠프입니다. 그래서 MSF 서포트가 지금 2차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1차 뭐 진료나 모바일 클리닉, 이동 진료소 이런 형식으로 지금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우랑입니다. 아드레보다는 조금 더 내륙으로 온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5만 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여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조직된 그래도 정리된 캠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호소가 많이 부족해서 한 5천 보호소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차드 동부 지역의 현재 지금 MSF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요약을 한 슬라이드인데요. 아들의 오우랑 그리고 이제 매체 지역에도 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로 시작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실라 지역의 경우는 거기에도 이제 귀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1차 의료와 2차 의료 여기서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식량 지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MSF가 굳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드 동부 지역의 지금 의료, 인도적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댕기열 발생 수치가 꽤 높고요. 그리고 홍역, 그리고 콜레라, 이제 수단에서 넘어오는 그런 콜레라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질병이라 하면은 말라리아가 한 3분의 2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캠프에 지금 모기 그 네트나 그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말라리아가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호흡기 감염, 설사, 피부 감염, 뭐 영양실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설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식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폭력 또한 문제입니다. 민간인들 상대로 한 폭력도 상당히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 다포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캠프를 밤에 떠나서 뭔가 그 인근 지역으로 가서 뭔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기 위해 나무가 필요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본적인 그런 물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랑 이제 아들의 그리고 안젤리나 지금 현재
이제 성폭력 범죄 중에 한 160번 정도를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치료를 했는데 사실 실제 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숫자로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활동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차드 동부 지역에 도착하는 분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살아서 국경을 넘어오는 수단에서 넘어오는 경우라 해도 뭐 어린 소년들이라던가 뭔가 좀 여러모로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난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좀 힘든 여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체크포인트에서 뭐 인종 차별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집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신발조차도 신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뭐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뭐 풀떼기를 먹어야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도망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조차도 없다. 예, 그런 상황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식량, 그리고 뭐 영양과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캠프에 오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식량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어요. 초반에 특히나. 그래서 식량이 전혀 없었고 한 5주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처음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 식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양 실조가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외래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4,000명 정도 영양 실조 치료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을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일 심각했던 게 6월에서 10월 사이가 제일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사실 차드 동부 지역의 식량 배분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식량의 배분 그리고 이제 자금의 부족한 그런 상황.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 명 정도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2024년 1월부터는 이 식량 지원조차도 끊길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부족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 이런 구조 지원이 없으면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지원에 의존을 하는 그런 난민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식량 지원이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MSF의 경우는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식량 지원을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한 적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로지스틱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오퍼레이션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어렵고 저희 혼자서는 MSF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금과 그런 기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전체 지역 전체가 정말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큰 문제이고요. 이거는 난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드 동부 지역에 도착을 해서 봤더니 하루에 1리터 정도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MSF 기준이 하루 20리터거든요. 근데 1리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드레와 매체의 경우는 조금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 6리터 정도, 그리고 오랑 지역의 경우는 10리터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기냐 건기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기의 경우는 이제 와디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건기에는 사실 이제 좀 마실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콜레라가 좀 심각한 지역이기도 때문에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지하 수면이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특히 오우랑 지역이 좀 그게 심각한 문제이고요. 계속해서 지하 수면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계 분들도 계속해서 식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숨은 지질학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정말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수 부족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내쫓기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캠프들이 지금 이 식수 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라도 좀 해결책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이제 물을 채우러 걸어가고 있는 분이죠. 사실 예전에 초반에는 한 새벽 3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받으려고요. 지금 이제 MSF가 하루에 한 1200만 리터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마드레와 뭐 오우랑 지역에 하고 있고, 그래서 캠프에 좀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분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여기 물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위생, 그리고 변소인데요. 300명당 변소가 1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MSF에서 오호랭이랑 아드레만 해도 저희가 수백 개를 저희가 이제 건축하기는 했는데 이 변소를 만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호랭이랑 매체의 경우는 필요한 변소 수의 반도 못 채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 그 과정이 좀 많이 부실하게 건축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좀 많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야외 배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변소를 구축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땅을 한 30cm밖에 저희가 파지를 못하면 수백 명이 그걸 사용을 하면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냥 채워진다고 합니다, 땅이.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건축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질병들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인성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MSF가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실 계속 우선순위는 더 많은 기부자를 동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나 우리 활동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 지역에서 사실 많은 개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활동의 좀 퀄리티도 높이고자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자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금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차드 지역의 동부 지역도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뭐 시리아, 터키, 아프가니스탄, 모로코의 경우는 뭐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리비아에 홍수가 있었고 또 전쟁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던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전쟁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황이 서로 자금을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인도적인 단체들이 계속해서 더 이 기부 기반을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차드 난민 상황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MSF의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기부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지도로 봐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왔고 어떤 애드코시가 있을까 해서 우리가 그런 미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 차드 상황을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신도 보내면서 공문도 보내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다카르의 경우는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이 이스트 차드 상황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끈기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동료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널리 알려주고 계시고 보도 자료도 많이 내주신다던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을 저희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게시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자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하고 또 미디어 비짓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실제로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더 많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조율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도 굉장히 더 많이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EU 쪽, 유럽 쪽에서도 저희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SCDO라던가, 예, 저희가 조금 더, 네, 아니면 스위스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던가, 영국의 FCDO라던가, 뭔가 좀 더, EU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2024년에서도 사실 근데 저희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또 기부 단체들이 자금이 또 계속해서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저희 많은 동료분들, 수단에서도 그리고 차드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오늘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또 각각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아코님, 자세한 발표 감사합니다. 차드 난민 위기가 발생한 그 배경부터, 자세한 의료적 위기 상황,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어떤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알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신청을 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먼저 리아 코아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차드 난민 위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위기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사무소에서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기 주입식 병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 병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고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기 주입식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수술도 진행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하나의 텐트에 병상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잘 설비가 갖춰져 있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위생 시설이나, 내부에서의 수술실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기 주입식 병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개의 그런 공기주입식 그 병원이 지금 차부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드레에서는 지금 그 7월 말에 대규모 난민 유입이 있으면서 지금 했는데 170개의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내 아드레에 있는 퍼실리티의 연장이에요. 확대된 그런 개념인데 지금 한 뭐 모성 그런 관련된 변동도 있고 엑스레이 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 그런 텐트가 지금 공기 주입식으로 큰 펌프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에어 컨디셔닝 유닛을 위한 그런 서비스 위한 그런 시설들도 갖추고 있고요. 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병원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15년 그런 지진 때도 IT와 시리아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랑에도 지금 있습니다. 약간 반공기 주입식인데요. 한 100개 정도의 베드가 있습니다. 지금 150개까지 지금 또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오퍼레이팅 시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는 지금 서지컬 케어 위한 그런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에는 의료진 외에 다양한 직군의 활동가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에 들으신 분인 것 같아요. 차대에서는 어떤 분야의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리안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MSF의 경우는 사실 다양한 분들이 차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머전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팀을 좀 로테이션을 해서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귤러 미션도 사실 차드에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백시네이션 뭐 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상 기간의 또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캐피털 수도 참여나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렇게 기간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F 로컬 스태프분들의 경우는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단 난민들도 있고 또 차드 지역 국민들도 있고 예,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다양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제 그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국경 없는 의사회 외에 다른 이제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하고 더불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도 인도적 지원 클러스터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지역에서 위기 대응 활동이 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클러스터 멤버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위기 대응 활동이 서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체가 한 분야에서 이제 대응 활동을 하면 좀 효율적인 면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구별로 업무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그런 기관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그런 난민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MSF 혼자서 대응이 절대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엔 기관들과 지금 큰 NGO들도 많이 있습니다. MSF는 그 코디네이션 플랫폼에 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그 클러스터 미팅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생이나 뭐 식량 위기 안보에 대한 그런 클러스터도 있고요. 저희도 옵서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지금 코디네이션을 하고 항상 개선의 여지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방식이 결국 지금 필드 레벨에서 advocacy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옹호 활동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여러 그런 챌린지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제로 더 관심을 부각시키고 또 더 나은 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코디네이션 플랫폼에 참여를 해서 다른 주체들의 참여를 또 독려를 하고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활동들에 대한 이런 효율화 그리고 갭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참여하신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현재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자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위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 위기 상황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활동 지역을 선정하는지, 그 후원금으로 모금된 그 후원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활동 지역을 선정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MSF는 저희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독립적인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기반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알려진 이제 위기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가자 이렇게 좀 공교나게 다 알려진 경우는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국가에서 또 이제 위기 상황이 있는데 관심을 못 받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차드, 수단, 그리고 예멘, 뭐 콩고, 레바논 이런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MSF는 좀 네, 이렇게 조금 외면당하는 위기들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좀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특히나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차드 동부 지역의 경우는 사실 이 위기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단의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전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부금의 경우는 좀 커밋멘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외면당하는 위기들의 경우는 이 분들의 경우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 참여하고 계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과 기존에 저희가 그 신청해주신 분께서 남긴 질문을 좀 동시에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 지난 포커스에서도 저희가 멘탈헬스, 정신건강 지원 활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요즘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심리적인 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저희 최근에 그 차드 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저희 국경내 의사회 한국 활동가도 계세요. 최근에 돌아오신 그 한국인 활동가 분께서 국경내 의사회 다른 현장에 비해서 차드 동부 지금 이 긴급 위기 대응 그 현장이 규모가 더 크고 생활 환경이 더 열악한 편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 해당 지역 근무 중인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은 그 직원들은 평소에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폭력에 노출이 된 그 난민들에게도 지원하고 있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아마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잘 상황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건강 이슈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박해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학살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 피난을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 캠프에서 지금 관련해서 뭐 공감하는 활동이나 또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지원 활동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또 지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그 지원이나 그런 인식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차도에 들어오는 그런 유입 인구가 또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삶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가 사실 그런 나이대에 맞는 그런 지원, 그리고 뭐 도덕적인 그런 자존감, 이런 부분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그런 주체들과도 다시 이런 뭐 관련된 정신건강 보호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태프의 그런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해보고 같이 식사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스태프 같은 경우에 하드라이브나 뭐 책이나 뭐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루프탑 이렇게 차 같이 해서 그냥 일출 일몰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개 고양이와 친구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백신 접종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래도 상황에 대한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이런 그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서로 이런 개인 상황에 대한 공유,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운동하고 옥탑 위에 올라가서 또 운동하고 요가 한번 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뭐 관련한 스태프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된 그런 지원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션 끝난 후에도 제공하죠. 예, 차드 난민 위기와 같이 이렇게 긴급 위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물자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그 활동가, 구활동가 분들께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심할 것 같아요. 부디 그 활동하고 계시는 그 현지에서 그 스트레스 관리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표 중에 그 리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차드 위기, 난민 위기 상황은 식수나 식량 같은 아주 생존의 그 필수적인 그 물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소식이 매일매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소식인데요. 차드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는지, 이렇게 식수나 식량을 구하기 힘든 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갑자기 난민 이제 캠프를 꾸려야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그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그 위기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는 만약에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차드에서 어떤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드는 정말 사실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변화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뭐 가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사실 차드 지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막 지역으로 사막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근데 또 작년에는 홍수가 있었고 가장 최근 30년 동안 가장 최악의 홍수 상황이 또 발생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계속해서 심각하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MSF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좀 가시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솔라 에너지를 저희가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일회용품을 줄인다거나 특히 의료 물품의 경우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대체품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오호랑 캠프의 경우는 저희가 솔라 제너레이터 발생기 태양열 발전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지역의 자원, 그리고 이제 물 소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그런 기후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저희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좀 실용적으로 또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와 이런 보건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컵28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고위급 단위에서도 고위급 대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후 변화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가장 빈곤한 국가에 마침 또 계셔서 그런 상황들은 좀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도 그 지구보건, 지구 기후 변화의 위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옹호 활동을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리아코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극심한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지구보건의 관점에서 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랑 질문에 답해 주신 리아 코아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트 차드 지역과 그리고 수단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더욱더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포커스는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또는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난 위기 상황을 조명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의 국경 없는 의사회 대응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가자 상황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차드 난민 위기와 같이 극심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목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국경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활동이나 운영,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고요. 저희 채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 분기별로 저희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채용 설명회 소식을 좀 받아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채용 담당자를 만나서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시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커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